예,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지금 일본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 한 서너 가지 된답니다. 서너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특별히 수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이런 걸 보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가 아니고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감으로써 즉각 수입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이제는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이 수출해도 다른 나라의 어떤 무기에 사용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겠는지 이걸 하는데 적어도 한 90일 정도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걸린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서 이것을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게 보나마나 강제 징집, 즉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해서 이걸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더니 일본은 또 그런 것은 아니다. 불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 무기로 쓰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으로 유출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또 논란하다가 또 그것도 아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일본에서 북한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오히려 수출했다. 그래서 한번 국제적인 검사를 한번 맡아보자, 받아보자. 이래가지고요, 논란이 많은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한일 간에 지금요, 거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단순히 여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여튼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한번 갈바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WTO 제소한다고 해서 또 몇 마디 서로의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차제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번 자기네들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은 한번 행사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국이 그동안에 위안부 문제, 강제징집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뜻에 배치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보복이지만 또 실제로도 그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단순히 위안부 문제, 강제징집에 대한 배상 판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일본을 좀 무시하고 배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데 현재의 한일 간의 갈등은 심지어는 미국이 일본을 부추겨서 이렇게 하는 면도 있다. 또 설사 미국이 부추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볼만한 증거로는 이번에 김현종 정책실 차장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중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미국이 배후에서 일본이 한국을 좀 압박하도록 만드는 거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히 전면적인 상황인데 이 전면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기로 하고 우선 이 구체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왜 한일 간에 이처럼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이게 2016년이죠 아마 2016년 12월 28일일 겁니다. 28일 날 일본 정부와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진전된 안이고 또 한국 쪽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 날 오후까지는 한국 쪽에서 별로 좀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좀 아쉽다,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면은 있었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음날 아침 이 사설들을 보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런대로 그래도 받아들일 만하다. 근데 왜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이 됐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이거를 인정한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요, 쟁점이 뭐였느냐 하면, 그거는 개인 간의 문제지, 일본 정부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 정부가 배상액은 비록 1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도 잘 안 됩니다. 액수는 적지만, 어쨌든 이것을 일본 정부가 일본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이거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배상도 한 거다. 그러니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주장해온 즉 일본 정부가 당사자임을 인정하라 한 것이 이것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된 듯이 보였습니다. 해결된 듯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 사설에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다른 언론에서도 다 이걸 긍정적으로 다 봤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단체에서도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장하던 즉 일본 정부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으니 우리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날 오후부터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합의한 날, 다음날 오후부터 확 바뀌어버렸는데, 주된 이유는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 언론이나 야당 쪽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 한일 문제를 타결한 데 대해서 불만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옳지 않다고 말을 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공식적으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두 번 다시는 위안부 문제 제기하지 마라.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 돈도 문제입니다. 돈 10억 엔이요. 뭡니까 이게?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0억 엔, 돈 100억 원이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이 문제가 저는 결합돼 가지고 비판 여론이 강해져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것을 돈 돌려주겠다. 일본에 아마 돌려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한 거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 근데 또 그 액수가 돈 내용이 10억 엔, 이 애들 장난 같은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가 그때 당시에 한 50여 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안 되겠냐, 혹시 이렇게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젊을 때의 고통만이 아니라 평생 겪은 고통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됩니까, 이게? 돈 이걸 2억, 3억으로 이게 해결됩니까? 할머니들 또 살면은 또 얼마나 또 오래 삽니까? 무슨 생활비 대주고 위자료 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요, 한 100억 엔쯤은 됐어야 됩니다. 한 1000억 원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무효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했든 무슨 정부가 했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본국 정부와 합의를 했으면요, 이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사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한국 국내에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안 하늘로 돈이 적으면 한국 정부가 돈을 더 보태든지,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으면 박근혜 정부를 보고 비난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인륜과 관련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일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는 이제 그 문제 끝났다 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제징용 공에 대한 배상의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전에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을 협의할 때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하면,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을 지원하고 또 2억 달러의 유상 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것으로서 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이런 구절이 한일 기본조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이것으로서, 즉 무상자금 3억 원 지원, 유상으로 2억 원 지원, 이것으로서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완결된다고 했으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우리는 다 한일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다 해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국가 차원의 문제, 국가 간의 재정상의 민사상의 문제지 개인 인권 유린에 대한 배상 문제는 그게 포함되지 않은 거다. 그러니 설사 한일 기본조약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개인 인권 유린에 대한 것은 한일 기본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일본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한일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제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우리가 알아보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데 한일 기본조약 때요, 저는 그때 학생 때인데 저도 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비난을 했느냐 하면 저자세다, 굴욕적이다. 3억 달러가 지금 3억 달러하고는 다르지만 3억 달러, 무상 3억, 유상 2억 자금 지원에다가 그때 또 상업 차관이라고 3억 달러를 또 차관을 또 드러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총 8억 달러인 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거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내용에 개인적으로 인권 유린된 거 이런 것도 다 그 한일 기본조약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왜 안 담았느냐.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저자세, 굴욕 외교를 한 거다. 이래가지고 규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처럼 이 규탄을 했다면 이것도 한국 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고 개인 인권 유린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면서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지, 무조건 하고 그냥 일본은 그냥 뭐 제국주의로서 말이야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고 강제로 징용병을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이에 대해서는요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 대해서 이거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 지배한 거, 또 강제 징집을 해서 끌고 간 거, 강제 노역을 시킨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두고 우리가 원한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거는 해결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는 거는 이 개인적인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일본이 또 납득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말이요 식민지 지배, 강제 징집, 너무 이렇게만 우리가 떠들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내용이 부실했든지 어쨌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사항이라면 그건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번복하면 안 됩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번복하면 됩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정부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작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야기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 상황이 생기냐? 그동안에 뭐 문재인 정권만 있었습니까?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 65년도 이후에 뭐 전두환 정권도 있었고 김영삼 정권도 있었고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물론 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나 첨예하게 문제로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이 제기되느냐 하면 이 문재인 정부는요 이 북한 짝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미국도 싫어합니다. 앞으로 이건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우스운 현상으로 지금 나아갈 텐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즉, 북한이 반대하는 것은 뭐냐? 미국을 반대하니까 미국이 중심이 된 한국과 일본의 이 동맹관계, 즉 한미일 동맹을 북한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여기에 지금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요, 놀아나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부안해도 그걸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반미 투쟁, 얼핏하면 반미 이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하는 그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정작 그런 트럼프를 규탄해야 될 보수 세력은 트럼프 대통령 환영한다 하고, 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을 반겨해온 진보 세력은 또 트럼프 반대한다 하고, 즉 상투적인 친미와 상투적인 반미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지금 전혀 다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 상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를 제가 한번 지적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을 반대하고 또 일본을 반대합니다. 특히 일본과 이 남한 사이에 군사 동맹 맺는 것을 북한이 싫어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도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동맹이 될 수 없다. 미국이 바라는 바는 뭐냐 하면 중국 포위 전략을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바랍니다. 즉 북한 견제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바라는데, 이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은 차마 반대를 잘 못하고 일본을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 거라든지 강제징집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런 건 전부 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추종, 즉 북한이 만약 미국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반대하고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이런 데 지금 맞추다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요,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한국이 피해를 입습니다. 대북 견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사는데 일본과 한국이 계속 분열해가지고 티격태격해서 하면은 일본도 한국도 중국의 위압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대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은 이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요 걸핏하면 한국이 일본을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착각입니다. 일본은 막강한 나라입니다. 막강한 나라. 우리는 일본을 잘 활용해야 되지 일본하고 사이 나빠가지고 덕될 게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국민의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불매운동이니 온갖 거 해샀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오늘 아침도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거라 그러는데,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보면 웃기지 마라 그럽니다. 일본이 피해 입는 거 왜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걱정하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또 실제로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 피해 입는 거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 입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북한의 반미, 반일 정서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우리가요, 미국으로부터도 별로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덩졌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느냐? 중국하고도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보수 세력은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을 펴고 있다 해서는데,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을 안 펴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은 지금요 중국 관로 바뀝니다. 완전히 지금요 우스운 취급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것이 판문점 회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요, 이 바보 같은 한국 정부는 이걸 뭐 역사적인 사건이니 뭐 해석고 하니까 중국에서요, 완전히 그냥 한국을 우습게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을 전후해서 이 베이징에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광고판을 그대로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 너가 도대체 못 믿겠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지금 한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그러는데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요, 북한 짝사랑하다가요, 북한하고는 친해지느냐? 절대로 친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차 강조했듯이 여기 또 우리 보수 세력은 맨날 또 뭐 북한하고 가까워진다 그러는데 북한은요, 미국과 가까워지고 핵무기까지 인정받는데 남한 정부 왜 가까워집니까? 남한과 왜 가까워집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는 북한 정부임을 내외에 과시하고 싶은데 뭘 이거를 한국을 인정합니까? 북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서 남한 정부는 끼어들지 마라. 뭐 내가 그와 관련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보태지 않습니다. 완전인간 북한 짝사랑하다가요, 북한으로부터 배격당했죠. 북한 짝사랑하다가요, 미국으로부터도 불신받고 있죠. 북한 짝사랑하다가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한일 관계 그냥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죠. 이렇게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어디 중국으로부터도 또 5년 또 배격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이 문재인 정권 오래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이 정권이 이런 북한 짝사랑을 계속 하냐? 지금 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보통 명사로 말하면은 운동권이고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이 주사파들이거든요. 주사파라고 해서 뭐 간첩이라든지 빨갱이라든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참지도 모르고 북한 짝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못하고 북한의 주장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얹혀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속 북한 짝사랑하다가 보니까 북한한테도 발로 차이고 미국한테도 불신받고 일본한테도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중국한테도 발로 차이고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만 끝으로 더 지적해 두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북한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한 주사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북한이 앞으로는 어떻게 돼가느냐? 반미가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는 친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미를.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이때 우리나라의 남한 주사파들은요, 그동안에 계속 반미 주장했던 이 사람들 어떤 입장에 설지 모르겠어요. 또 좀 더 나가면요, 한미일 이 공조가 아니라 북미일이, 북한, 미국, 일본이 동맹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뭐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대만 신세가 되는 겁니다. 대만 신세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요, 어떻게 임기가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해가지고 한 10년쯤 가면요,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그냥 대만 짱 납니다. 이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무슨 뭐 반일 소동? 좀 있으면 여기 반일 소동하는 사람들이요, 친일 소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웃기는 나라. 여기 지금 또 친일 못해서 또 안달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는 또 일본을 또 비판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나 무지의 광란입니다. 집단적 무지의 광란, 미쳐서 숨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이 모습을 저도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드러내 보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한민족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족적, 국가적 위기를 겪고 왔지만 위정자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극복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국민에 의해서 극복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국민이
집단적으로 나눠가지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고도 했지만 이 국민이 반드시 저는 정신 차릴 날이 오고 또 이 정신 차린 이 국민이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이 고립 사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리라고 저는 예측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